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파뮤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장관들은 유럽연합시장에서 파뮤를 퇴출시키려는 새로운 정책 입안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은 삼림 벌채 규제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면서 2020년 이후 삼림이 벌채된 토지에서 상품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에만 유럽연합 가입국 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규제에 적용되는 상품들은 파뮤, 콩, 코코아 등의 곡물류와 쇠고기 등의 축산물 등이 해당되며 특히 원자재뿐만 아니라 2차 가공된 식품, 화장품 및 바이오 디젤 상품 등도 해당됩니다. 전 세계 파뮤 수출의 약 85%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정부는 대부분의 자국 내 생산자들이 따르기에는 요구 사항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파뮤에 대한 차별이라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파뮤 산업에 대한 규제와 그 영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경제조정부 장관과 말레이시아의 상품부 장관을 파견하여 5월 31일부터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회의를 가졌습니다. 경제조정부 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해당 규제는 소규모 농가들에게 부담을 주며 이로 인해 소규모 농가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회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규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정책 입안자들은 유럽연합에서 생산되고 있는 올리브유와 유채유 등도 모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파뮤에만 불균형적으로 가혹하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어 파뮤가 지속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여전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덴마크 비료회사인 탑소는 인도네시아 본당에 암모니아 생산시설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생산될 비료는 4,500만 명의 연간 식량 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양입니다. 특히 탑소는 업계 최고의 암모니아 합성 기술과 평균 30% 더 효율적인 수소 전기 분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개발 책임자는 탄소 배출량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배출하면서 인도네시아의 4,500만 명의 식량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탑소는 코펜하겐 아토믹스의 모듈식 토륨 원자로를 함께 건설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토륨 원자로는 우람늄과 플루토늄 대신 비핵분열 물질인 토륨을 해결료로 사용하는 원자로입니다. 제한된 발전소는 1기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며 25개의 소형 모듈식 원자로로 구성됩니다. 특히 천연가스 기반 비료 생산 공장과 비교하여 연간 1만 톤의 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코펜하겐 아토믹스의 이사장은 저탄소 배출이 가능한 토륨 원자로는 전 세계적인 탄소 배출 문제를 도울 수 있다며 이 시장은 큰 기회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암모니아 생산시설에 건설될 용융염 4세대 원자로의 운영 및 규제 조건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의 반군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독립회담을 2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 2월에 인질로 붙잡힌 뉴질랜드 조종사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업로딩된 새 영상에서 필립 메르텐스 조종사는 눈에 띄게 쇠약해졌으며 서파푸아 독립을 상징하는 샛별 깃발을 들고 돌격소총으로 무장된 분리주의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분리주의자들이 들고 있는 돌격소총은 인도네시아에서 제조된 핀다드 SS-1과 SS-2로 보인다고 한 분석가는 말하였습니다. 영상 속 메르텐스 조정사는 분리주의자들이 인도네시아 정부 이외의 국가들이 파푸아 독립에 대한 대화 참여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외무부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을 통해 메르텐스 조정사의 새로운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우리는 평화적인 해결과 메르텐스 조정사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사건과 관련된 발언을 아끼고 있습니다. 대신 인도네시아 군 대변인은 군대가 대테러 표준 작전 절차에 따라 가능한 행동을 계속 수행 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파푸아 분리주의자들은 1969년 유엔의 감독하에 투표된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낮은 수준의 독립투쟁을 벌이다가 점점 더 폭력적인 형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 갈등이 크게 고조되었으며 독립을 원하는 분리주의자들도 크게 늘고 있고 무기들도 더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분리주의자 대표는 우리는 돈을 요구하지 않으며 주권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요구한다고 별도의 영상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트드 완커 일본 기타큐슈대 교수 연구팀은 폐기된 기저귀를 주입한 콘크리트를 활용해 인도네시아의 집을 짓는 데 성공한 사례를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연구팀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회용 쓰레기가 지역사회에서 더 저렴한 주택을 짓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이번 연구를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일회용 기저귀는 목재 펄프와 면, 그리고 초흡수성 고분자물질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구성 성분은 재활용이 되지 않아 소각되거나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토지에 매립된 기저귀가 분해되는 데는 최소 10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구팀은 일회용 기저귀의 목재 펄프와 고분자물질이 건축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구성물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기저귀 폐기물이 콘크리트의 구성물질을 얼마나 많이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에 나섰습니다. 연구팀은 기저귀 폐기물을 말리고 잘게 썬 후에 시멘트, 모래, 자갈, 돌과 혼합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혼합물을 건축용 콘크리트 내 모래 대신 채워 넣었습니다. 연구팀은 1층짜리 주택의 경우 콘크리트 내 모래 중 27%가 기저귀 폐기물로 대체될 수 있지만 3층 높이의 집이라면 기저귀 폐기물의 구성 비율을 1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단단하게 지어져야 하는 바닥의 경우 모래의 9% 정도만 기저귀로 대체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연구팀은 지금까지 27개의 방 구조물과 10개의 욕실 구조물을 설계하고 건설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발리 지방정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비트코인이나 US코인과 같은 디지털 통화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매년 6만 명이 넘는 외국인 방문객이 발리로 몰려들면서 암호화폐는 숙박, 식사, 관광 및 병원 진료 등 편리한 지불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화폐의 사용과 마약 사용 사이에 평행선이 그려지고 있으며 디지털 화폐를 통한 마약 구매가 직간접적으로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발리 주지사는 암호화폐가 범죄에 이용되기 때문에 금지하였다고 밝히며 암호화폐를 사용할 시 비자 취소 외에도 추방, 행정제재, 형사처벌, 사업장 폐쇄 및 기타 엄격한 조치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의 통화법은 엄격한 편으로 이미 법으로 인도네시아 루피아 이외의 통화로 거래하는 경우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상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앙은행 책임자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주정부는 암호화폐를 상품으로만 인정했으며 암호화 플랫폼 및 거래소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역부는 2023년 말까지 국가 암호화폐 증권거래소를 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산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28일 자카르타와 호찌민의 종합무역사절단을 파견하였습니다. 이번 종합무역사절단 파견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 수출 부진을 타개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조현일 경산시장을 단장으로 섬유기계, 기계부품, 식품, 화장품 등 11개의 지역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파견 기업은 사전 연계된 바이어와 현지에서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기업의 제품을 소개하고 현지 수출 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산시는 경북도 자카르타 사무소와 코트라 호찌민 무역관 등 수출 관련 관계기관을 방문해 각국의 경제 동향과 시장 진출 전략 등을 청취하고 교류 방안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제인도네시아 한인회장과 제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자문위원을 초청해 한인도네시아 경제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기업들의 현재 시장 진출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2022년 5%를 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곳이라며 동남아 종합무역사절단 파견으로 지역 기업의 수출 시장 진출을 확대해 다양한 수출 지원책을 통해 지역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주가 한국조선소에 취업할 인력 양성을 위해 용접 기술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이주 노동자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수라바야 직업센터에 따르면 동부 자바주 인력이민국은 지난 22일 수라바야 직업센터에서 국제 선등 용접 자격 취득 과정을 열었습니다. 해당 자격증은 조선소와 해양 플랜트, 원전 등 고품질 용접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교육을 모두 수료하고 자격증을 따낸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조선소 현장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이들은 직업훈련과 함께 한국어 교육도 이수하게 됩니다. 이경윤 동부자바 한인 회장은 비라와 데일리 등 현지 매체에서 삼성과 하나오션 등 FCAW 용접 기술을 갖춘 작업자를 필요로 하는 회사가 많다며 동부 자바의 근로자들이 이러한 기회를 잡을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내 조선 업계에는 이주 노동자들의 유입이 활발한 편입니다.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은 올해 1분기 기준 이주 노동자 수가 각각 1,600명, 1,100명이며 HD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미포조선의 합산 이주 노동자는 5,70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